대한 그런 권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이제 이동권이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국의 이제 이동권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이동권이 언제부터 이런 용어들이 써였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권에 대한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2001년도에 이제 오늘부터 오히려. 애기들 영화책하는데 추락한 사건 발생하는데 네. 그 장인분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리프트 타다가 그 사건 계기로 이제 전중 장인 자선자분들을 네. 이런 상황들 이제 라이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반대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피켓이 되고 우리도 일단 또 다가 그 운동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네. 보통 이제 일본편 진주법이 제대로 되면서 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2005년도 제대로 됐고 지금 22년도인데 지금 시간 17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7년이 지납니다. 아직까지 이런 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동에 대한 그런 권리들이 중요하다. 이동할 수 있어야지 그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이제 이동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이동권을 이렇게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맞는 얘기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요즘 KTX 그 주차 갈 때는 이제 그 위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자막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KTX 타봤는데 슈어통을 하시는데 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나오네요. 슈어통이 같이. 근데 지금 이 서비스가 우리 지역사에 있는 시내버스, 재단버스에도 그런 그 슈어통을 영상을 제공한다면 저처럼 이제 청각장애인분들도 좀 정보 접근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뭐 알림, 뭐 통역이나 뭐 수화 통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는 음성하면 또 들을 수 없어가지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죠, 또 그런 미리 이제 화면으로 또 표시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도 보면 이제 자막이나 수업 영상은 제공되지가 않죠. 그것도 좀 개선돼야 되겠네요, 그죠? 또 이동권이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을 또 제정해서 그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은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좀 짧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작년 연말에 이제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제 그래도 작은 성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장애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버스들이 그 폐차나 대차가 될 때 저상버스로 무조건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됐고, 또 하나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이제 개정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잘 수반되어서 잘 실행이 될지가 이제 앞으로의 잘 모니터링하는지 과제인 거고, 아직도 전장위원은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그 이동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는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제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제 지하철 투쟁을 그런 하고 부분도 있는 있고, 이제 아까 김부장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에 그 오이도역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동권 투쟁을 하는데, 아직도 뭐 지하철 역사에 뭐 엘리베이터가 100%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버스도 그래도 100% 전담버스가 아니고 이동권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권뿐만 아니라 이제 권리 보장에 대한. 근데 법이 있는데 법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있냐? 법에 이제
그 대패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걸 100% 저상버스로 하게끔 그 조항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나중에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법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지금까지 법을 안 지켜왔으니까 아. 이 국가에서 법이 있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안 있었네요. 안 지켜왔었고 네네.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자면에 이제 지하철 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굳이 시민의 그런 발목을 잡는 그 불편한 시위를 해야 되냐? 라는 그런 관점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면서 또 비난도 하시고 혐오 발언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동권 관련해서 사실 이런 시위 형식이 아니더라도 사실 법도 제정되어 있고 하니까 충분히 보장이 된다면 사실 이런 집회나 시위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집회나 시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이렇게 건강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도나 정책들을 만들고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로 먼저 풀어가죠. 요구도 하고 또 공문으로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또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지구의 수단으로.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사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집회나 시위가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집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목소리라도 내야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한다라고. 그렇죠.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모든 제도나 정책들은 다 중증 장애인분들의 목소리, 투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죠. 투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이제 그런 이동권에 그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모든 관련된 법들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이동권에 대한 조례들도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또 많이 목소리를 내는 곳이 이제 또 이런 이동권들이 많이 보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한데. 전자면에 지하철 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정치인은 비문명적이다 뭐 이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으신데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기사들로 이제 저도 보긴 했는데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투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8년도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덴버시라는 곳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 19명이 버스 앞에를 점거하고 그 길에서 밤을 지샜대요. 그런 투쟁이 이제 촉발되게 됐던 계기가 그 덴버시의 그 지방 법원에서 그때 당시에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리프트가 없는 버스를 우리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 소송을 걸었는데 지방 법원이 판결을 휠체어 이용자들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거 때문에 이제 그 투쟁이 촉발됐는데 덴버시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미 7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똑같이 미국 사례인데 2019년도에 리프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이제 리프트가 보장이 나거나 이런 관리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승차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손해배상 소송을 이분들이 한 게 아니라 법무부가 플랫버스 회사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300만 달러씩 2,100명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뭐 비문명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선진국도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 싶어요. 미국을 또 비문명 국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국가도 그렇게 이제 장애인 그런 약자들의 그런 투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동권이 보장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그런 이동권이 잘 되어 있던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10년 전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탑승하려면 네. 이제 지하철 그 승강장에 틈이 이제 넓어서 맞아요. 전시어 바퀴가 이렇게 빠져서 또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사고들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개찰구를 이제 통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이 계시면 승무원이 지하철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발판을 바로 옆에 설치를 해서 탑승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네. 그렇죠.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택시 자체가 이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 타실 수 있는 그런 택시들이 다니고 있어서 내가 뭐 예약을 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택시를 잡아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까지도 그죠.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참 놀라운 사실이고 전동 휠체어가 또 밖에 빠져가지고 시민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지하철 용문이 나와서 이런 리프트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뉴스 검색해서 홍콩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배까지도 휠체어를 타고도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에 대한 그런 외국의 그런 사례들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이동권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경남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지. 경남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지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좁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지하철도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어떠한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상버스. 저상버스. 네.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네네. 도입률이 저조한 편이에요. 저조한 편이에요. 저상버스들 도입도 많이 이제 이루어져야겠고요. 네. 그리고 경남 지역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각 시군을 이동하고 있는 시외버스.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죠. 한 대도 없구나. 한 대도 없습니다. 네. 교통수단들이 일단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내버스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저상버스 이런 것들도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이시고 또 혹시 뭐 다른 네. 아까 일본 다른 택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택시 시스템도 우리 경남 지역으로 도입하면 도움이 된다면 단순히 그냥 특별교통수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택시인데 언제든지 우리가 잡아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있을까요? 2010년도에가 시카고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택시를 바로 탈 수 있었거든요. 택시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에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도 바로 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게 도입이 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바우처 택시가 지금 도입되는 과정이고 하니까 리프트 되어 있는 교통약 적부 택시는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하고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바우처 택시를 통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되면 조금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폴택시 운행 방식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운행 방식을 운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면 운행률을 좀 높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만 아니라 거의 한 반 정도는 조금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는 어때요? 다른 거는? 이런 거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힘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이런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만드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걸리니까 그죠. 또 계속 우리가 다니면서 또 싸울 수 없으니까 법과 제도가 만들어서 중앙 차원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